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덕질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다른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죠. 영화도 찍으시고 방송도 하시니까. 와, 저는 귀신 안 나오는데 무서운 느낌은 처음이에요. 진짜 사랑은 연예인 덕질 5년 차입니다. 덕질하면서 노숙, 차박, 외박, 숙박업소까지 전전하며 즐거운 덕질이었지만 이제는 현타가 와서 좀 쉬고 있어요. 그러나 덕질은 덕질을 낳는다고 또 다른 분에게 눈이 돌아가 새로운 분에게 덕질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존 원픽 연예인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덕질이라는 게 뭐예요? 연예인 쫓아다니는. 연예인 쫓아다니는 거. 그게 덕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노숙하고 차박 이걸 막 한 거예요? 그 사람 보려고? 네. 그 누구였어요? 장민호. 장민호? 그 트로트 가수분? 네. 지금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덕질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다른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죠. 영화도 찍으시고 방송도 하시니까. 어... 그 아까 미국에서 오신 분 총 혹시 갖고 왔어요? 총? 나 하나만 사서 보내줄 수 있어요? 나를 지켜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이 덕질이라는 게 사랑인가요? 어떤 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랑하는 거죠? 사랑, 존경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있고 존경도 있고 존경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아, 다 있어요. 어. 와, 저는 귀신 안 나오는데 무서운 느낌은 처음이에요. 보통은 귀신이 이렇게 나와야 무섭잖아요. 근데 나 이거 처음이네. 근데 왜 5년 덕질하다가 그만하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고요. 전국으로 다 다니면서 뭐 하루 전날 가서 기다리고 예 끝나면 또 잠깐 보려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제가 뭐 하루 전에 가서 기다렸지만 고작 보는 시간은 한 20 분? 20분? 네. 팬들 간의 그런 질투? 소통 이런 것도 힘들고 해서 현타가 왔습니다. 아, 돈도 많이 쓰고요. 돈은 뭐에다 쓰는 거예요? 뭐 숙박도 있고 차량 유지비도 있고 뭐 콘서트 그다음에 무슨 팬 사인회 그리고 광고 찍으시면 그 물건 다 사야 되고 근데 지금 싱글이셔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습니다. 아이는 없는. 아이 있어요. 내가 좀 남편하고 아이한테 조금 해야 할 시간을 못 하고 그 덕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다 좀 내가 마무리 짓고 또 그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다 하고 그리고 아이랑 같이 시작한 덕질이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이제 그 콘서트 같은 데 네. 갖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남편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그래 그 취미이고 당신의 또 그거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편이에요? 아니면은 또 다른 가정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저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 정말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또 진짜 다른 데 또 오면 저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 저 정말 신청할 거고요. 제가 전국 콘서트를 하잖아요. 근데 한동안 모든 지역을 따라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표정이 이래. 근데 저는 사실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솔직히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는 그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뭐 그럼 또 어떤 여성분은 또 제주도에 제가 한 달에 며칠 지내는데 거기 주소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와,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면 제가 보기엔 이게 되게 위험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계속 지속되려면 제가 보기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전혀 안 하는 곳으로 가는 것,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역할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기의 이름으로 가는 것, 그 공간과 그 시간과
그 관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종갓집 며느리 역할을 잘하려면 그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그 여성의 이름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공간으로 찾아와 버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차 출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딱 알고 봤는데 주소가 제가 이사 온 곳 옆으로 이사 온 거예요. 진짜 덕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막 이렇게 뭐 선물 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콘서트나 뭐 끝나면 뭐 선물들을 주시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써 있어.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뭐는 쓰면 안 돼요? 전화번호 쓰면 안 되죠. 그냥 돈만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화번호 없이 그냥 한 5천 원씩 이렇게. 왜냐면 그 번호를 받으면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걸기에도 그렇고 안 걸어도 그렇고 이게 뭘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막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지 않아도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는데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 얼굴 기억 못 한다고요. 예뻐야만 기억해요. 딱 알츠하이머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도 기억 못 하게 되잖아요. 지금 기억할 수 있는 얼굴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덕질하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배워가야죠. 진짜 사랑은 제가 보기에 배워가야 할 덕목들이 더 많은데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게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사실은 그게 사랑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이루고 싶은데도 그러지 않는 자기를 볼 때 우리는 내가 저 대상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 덕질을 하지 말고 사랑을 하자. 사랑을 너무 우리 외부의 대상에게서만 찾지 말고 나와 나로서부터 좀 찾는 지분을 좀 더 가져보면 어떠냐. 우리가 너무 목마르면 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셔버리잖아요. 그리고 물 맥혀버려. 그 원리라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면 우리는 남을 엄청 사랑하는 거로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외부의 그 사람에게서 반 정도는 나로 이렇게 돌려보자.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너무 외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더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 말고 다른 사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41살 여자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 6년 넘었고요. 아이가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도 크지만 아이가 있어서 행복은 합니다. 근데 저희 친정 집안 식구들, 엄마 아빠를 보면 화가 많습니다. 그런 화가 저한테도 너무 많은지 신랑한테 유독 화를 많이 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없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 오고 생활하다 보면 말투가 화라서 고민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어려서 부모님이 서로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거나 자녀에게 화를 많이 냈어요? 많이 받기도 했고.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지금 계세요? 네. 두 분이 같이 사세요? 아니면은 일단은 같이 사는데 일단은 뭐예요? 서류상으로는 아. 이혼이 되어 있는데 아, 어떻게 인제 어 작년에 여동생이 너무 어려운 거면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늘나라 갔는데 여동생이 몇 살 터울이었어요, 한 여동생? 살이요. 한 살? 아파서? 네. 어. 인제 엄마 아빠가 인제 동생 그렇게 되고 나서 따로 사시다가 다시 인제 엄마가 다시 들어오게 되셨어요. 아빠도 인제 너무 힘들어하시고
해서 지금 같이 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싸우는 모습 그리고 인제 뭐 엄마가 인제 좀 많이 다치기도 했던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자꾸 신랑한테 화내고 아이한테도 화낼 때도 있고 그 화를 내는 거는 타당한 화예요? 아니면 시간 지나 보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닌데 내가 남편한테 화를 막 냈네 싶은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아, 돌이켜 보면은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을 제가 남편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저도 인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운동도 하고 싶고 하는데 자꾸 그게 절 못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신랑만 보이면은 나는 왜 지금 아이만 봐야 되고 주 양육자가 저다 보니까 신랑은 인제 들어오면 제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인제 저랑 안 맞게 되니까 자꾸 하나하나 제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투는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는 아닌데 이렇게 말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신랑한테? 이렇게는 안 하고 그럼 어떤 식으로 포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남편한테 자기야 내가 주 양육자잖아. 근데 자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좀 받은 화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화가 나. 이렇게 말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가요? 약간 명령조로 얘기를 명령조로? 네. 그래서 저보고 신랑이 내가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직업군인인데 아, 호임도 아닌데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냐고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 신랑은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상사요. 상사면은 되게 높으신 계급인데 상사님한테 그따구로 말을 명령조로 상사면은 장군님들도 말 존대하거든요. 네. 이렇게 박 상사, 김 상사 이렇게 안 하거든요. 뭐 어떻게 선임 하사님 그거 하셨어요? 그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한두 번 말할 때 들으라고 했지 왜 말을 못 알아먹어? 이렇게 했어요, 솔직히. 네. 애한테도요? 아이한테는 그렇게 덜해요? 하진 않는데 아, 남편한테 받은 그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가끔 풀 때가 있어요. 그냥 심하게는 아닌데 그냥 별거 아닌데 말 안 듣는 건 당연한 건데 아. 말 안 듣는 거 가지고 왜 한두 번 얘기하면은 들어야지 왜 또 그거 너는 제가 강연에서 네. 하는 말인데 한두 번 얘기할 때 들으라고 그랬지 너 엄마가 왜 똑같은 얘기하게 해?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닌 거라고 그랬어. 네. 엄마는 성격 자체가 그런 걸 너무 싫어해. 알았어? 마지막에 뱀도 나와요? 뱀도 나온대. 뱀도 나온대. 아이한테 화내는 건 아닌데 자꾸 끝에다가 그 뱀소리를 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진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 습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를 정말 저도 인제 줄이고 싶은데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아,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이런 뭔가 살짝 보이는 때가 있어요. 살짝. 근데 지금 어떤 게 보였냐면 아이가 몇 학년이죠? 지금 5살이에요. 그럼 아이가 5살보다는 좀 더 됐는데 이제 그 군인 아빠하고 애가 이제 새엄마를 만나서 되게 밝게 웃는 모습 그런 게 보이거든요. 막 이렇게 막, 막. 사실 제가 이제 되게 비슷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화를 내고 아빠가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절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빠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도 반인륜적인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3년 전에. 근데 그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살아계셨을 때는 돌아가셔야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셨는데도 문제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직 부활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빠가 부활을 했는데
엄마가 또 화를 내. 왜 부활했냐고. 그러면 또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빠가 살아계실 땐 아빠랑 싸워서 엄마가 너무 힘들다 그러더니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아빠가 없어서 힘들대요.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에? 이 그물에 걸린 새와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니까 저는 이 증상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럼 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불안하고 공포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좀 디스크로 오고 그게 이제 뇌로 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지금 왼쪽 귀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수술 한 번 한 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을 많이 하면 이게 지금 거의 안 들려요, 왼쪽. 그래서 계속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는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지만 여기는 안 들려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말은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이게? 이 해외에서 오시고 멀리에서 오시고. 근데 제가 그러면은 이 와중에서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1번,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운동. 마음으로 마음을 잘 못 잡거든요. 생각으로 생각이 잘 안 잡혀요. 너무 복잡하고 이게 너무 깊숙이 타고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 무조건 운동. 근데 그 운동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헬스장 가서 하고 그거는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건 PT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 몸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운동하게 나를 넣어놓는 것. 이게 안 되면 시간이라도 내가 하루에 집에서든 집 앞 가까운 데서든 일정 시간 정해놓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한 게 나중에 선생님을 지켜줄 거예요. 심장이 좀 헐떡거리고 땀날 만큼 해야 돼. 죽을 각오로 운동을 하자. 그리고 도움이 되시는 강연이나 책을 보자. 제 강연이든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화가 났네. 내가 그렇게 해서 슬픔이 많아졌네. 내가 그렇게 해서 나도 원치 않게 남을 괴롭히게 돼 있네. 제가 작은 선물을 드릴게요. 그 10월에 한 번 더 그냥 여기 오셔서 저희 PD님한테 얼굴 아니까 저번 달에 초대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오시고 만약에 남편하고 아이하고 같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같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할래요? 아니면 남편한테 할래요? 아니면 우리를 먼저 떠난 동생한테 할래요? 동생한테 할게요. 그래요. 그럼 동생 이름 부르고 동생한테 짧게라도 꼭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은희야, 엄마 아빠랑 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돈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쓰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위에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내는 거 잘 지켜봐줘. 잘 지내. 남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헤어지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고 내가 그 남자의 슬픔을 봤는데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결국은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애정과 저는 결혼한다고 봐요.